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밝힌 장성택 처형의 이유에는 김정은의 말에 건성으로 박수를 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중앙TV에 포착된 장성택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 1월 30일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있는 장성택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자세로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데요. 장성택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북한 유경원과 야외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찰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의 수행에서 시찰에 나선 장성택이 김정은과 똑같은 포즈로 뒷짐을 지고 설명을 듣습니다. 이 사진도 지난해 11월 시창을 장면인데요. 장성택은 김정은의 뒤에서 걸어가곤 있지만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죠. 뒤쪽으로 도열해서 걸어오는 다른 수행원들과 극명히 대비가 됩니다. 지난 4월 인민군 창군 열병식 모습입니다. 김정은은 경례를 하고 있는데 장성택은 안 하고 있죠. 손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실각한 장성택의 최측근이 2달 전쯤에 중국으로 도피해서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고 현지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측근은 노동당 행정부의 외화벌이와 자금을 총괄해 김정은 부자의 비자금 내역을 알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번 실각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 급히 중국으로 도피한 것은 2달 전인 9월 말에서 10월 초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 핵심 측근이 곧바로 우리 측에 망명을 요청했고 현재 우리 정보당국이 현지 비밀 장소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데다 미국이 자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3국을 경유해 비밀리에 한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요원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이 측근이 노동당 행정부가 주도하는 외화벌이와 자금을 총괄해 장성택의 비자금 관리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1급 기밀인 김정은 부자의 비자금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어 유출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북한 당국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측근이 위기감을 느꼈고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측근의 중국행이 장성택 실각 사태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측근이 망명을 신청한 2달 뒤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격인 이용화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스위스가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대북 독자 제재를 전격 시행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스위스은행 계좌를 통해 비자금이나 각종 사업자금을 은닉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만큼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의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는 독자 제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 대부분이 포함된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금융 제재입니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내 은닉된 김정은의 비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북한이 자금을 유럽으로 분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스위스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들어가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집권층은 비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방법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자금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체제 유지에 활용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욱이 유럽연합도 북한 제재 대상에 단체 항공과 개인 18명을 추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설 곳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의 관련성을 증명해야만 제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유학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스위스가 대북 사치품 수출도 전면 금지한 것도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스위스에 이어서 러시아도 대북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 리포트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당시 막판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반대하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전격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은행들의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또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의 채권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러시아 내 금융 계좌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김정은 비자금을 포함해 러시아에 있는 최소 수억 달러의 북한 자금이 묶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는 또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일개 국가의 제재 동참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김정은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금융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김정은이 선호하는 스위스제 고급 시계와 스키 제품 등 사치품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육해공 봉쇄에 이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받게 될 물리적, 심리적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로 북한 간부들의 탈북과 망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간부 3명도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부부장급 인사 이모 씨가 올해 초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모 씨가 김정은 체제 들어 민족경제 갱생 공로로 3대 영웅 칭호를 받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 39호실의 다른 인사 2명도 최근 국내로 들어와 김정은 통치 자금을 관리하던 간부 3명이 망명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대외경제위원회 국장급을 지낸 70대 인사도 올해 탈북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외에 인민군 간부의 탈북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정보소식통은 2000년 제주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 차석 대표였던 박승원 인민무력부 상장이 2달 전쯤 탈북해 제3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3국에서 박 상장의 신병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상장은 지난해 마식령 스키장 건설 공로로 노력 영웅 칭호와 훈장을 받은 인물로 현영철 숙청 사실을 외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집권기 들어 장성택과 현영철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계속되면서 공포감을 느낀 파워 엘리트 그룹의 탈북과 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귀순한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는 주로 김정은에게 직보가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북한 노동당 서기실 업무를 도맡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영호 주영국 북한공사는 10년 이상을 덴마크와 영국에서만 근무한 정통 외교관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해외 근무를 한 뒤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다른 북한의 외교관들과는 달리 태영호가 10년 이상을 해외에 근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태 공사가 노동당 서기실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기실은 당과 국방위, 내각 등 주요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 문건을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서기실 업무는 북한 정권의 실세 촬영에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기실 근무자는 종신 복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태용호 역시 유럽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체류가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소식통은 태용호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용호는 특히 지난 1980년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났던 5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현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인 최선희 역시 유학 동기였습니다. 최선희는 지난 6월 육자회담 당사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인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그 핵 전쟁을 강요해도 우리가 그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 시절 베이징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배운 태용호는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뒤 외무성에 배치됐고 이후 정통 외교관으로 지내왔습니다. 네, 김정남이 사망하면서 그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상당한 액수의 자금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강력한 대북 제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김정남 비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남은 생전 고무부 장성택의 해외 비자금 관리와 대외 무기 거래 등 각종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의 활동 무대였던 홍콩과 마카오,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차명 계좌나 위장 기업을 통해 자금을 관리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해외에 있던 장성택 자금의 대부분이 김정남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돈줄이 끊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남이 생전 5성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을 단골로 드나들었다는 점도 김정남 비자금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정남이 사망하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로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주인 잃은 재산 찾기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남이 마카오 은행에 있는 자금을 반납하고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불응하자 살해 위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보위성이나 정찰 총국 등의 조직이 김정남의 자금을 맡아 관리해줬거나 이 과정에 도움을 줬던 측근들을 뒤쫓으며 자금 추적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